안녕하세요, 박근아입니다. 최근에 빨리 업로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궁금한가 봐요. 매일매일 업로드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네, 저희는 가만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다리셨죠? 그런데 왜 구독자 수는 최근에 저희 친구가 토로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속상하니? 그랬더니 같은 아파트 라인에 비슷한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가기 전과 후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설렜대요. 어떤 엄마들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비슷한 곳에 사니까 공통점도 많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거의 없더래요. 자기만 뭔가 외톨이가 된 것 같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인 즉슨 무엇이냐? 그 엄마들은 그 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를 또 갖고 있다. 한 채도 아닌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심지어 어디 땅에 핫한 곳에 투자를 해놨다. 어떤 엄마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 주된 화제가 그런 내용들이더래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가 작아지더래요. 나는 뭘 했나. 거기다가 그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감기 조심하세요. 나는 뭘 했나. 그래서 얘기하고 헤어지고 나오면서 그 안에서는 호응을 잘했지만 나오면서 계속 땅을 쳐다보게 되고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치더라는 거죠. 아이를 찾아오는데 짜증이 나서 그 짜증을 온통 아이한테 부리고 그리고 신랑이 집에 들어오니까 신랑한테도 막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오늘 엄마들 만나지 않았느냐 남편이 물으니 오늘은 2차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했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우리는 이런 집이 있잖아 라고 이런 집이 있잖아 라고 하더래요. 맞는 말 아니에요? 이런 집이 있잖아. 근데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그런 마음 상태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비슷한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밀려오는 이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우리 실장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친구 집들이 갔다가 대학 친구인데 대궐 같은 집에 게다가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주차장 깔끔하고 시설이 드넓고 그러면서 생긴 것처럼 짜증이 났죠. 짜증나고 울고 싶더라고요. 없는 괜히 남편이 밉고 괜히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그럴걸요. 이게 친구네 집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는 언니 집 가거나 좀 나보다 나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골 같은 집에 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오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친구 집에 가면 이 문제예요. 그게 핵심인 같은 나이에 저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구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그럴 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럴 리가. 그러고 보니 저 어릴 적에도요, 저희 엄마가 꼭 비교를 어떤 분들하고 하냐면, 동네 누구 집의 딸, 하물며 이모의 언니들, 이모의 오빠들은 와서 고추를 심어줬는데, 니네는 뭐하냐? 누구는 이랬다는데, 누구는 이렇지 않았냐? 이렇게 보면은, 비교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주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 안 나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속상하죠.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아나운서가 있고 PD가 있고 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PD 안에서 PD가 상을 받잖아요. 그럼 아나운서들이 막 축하해줘요. 기자에서 기자상을 받잖아요. 축하해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 안에서 누가 잘 돼요?
그럼 뭔가 모르게 은근히 막 속상하고 나는 뭘 했나 싶고 막 속상해져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죠. 학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같은 반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다른 학교의 다른 반 아이들하고 막 그렇게까지 비교해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교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잖아요. 하면 괜찮거든요. 부럽다, 멋있네, 좋겠다. 이거 솔직한 감정이죠. 아유 좋겠다, 잘났다 뭐.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계속 붙어 다녀요. 뇌 속에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쟤는 이런데 같은 평수에 누구는 이런데 누구네 집은 이런데 아나운서들은 이런데 이러면서 이 안에서만 자꾸 비교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선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 선상에 보면 아주 가까운 대상들을 올려놓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꾸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아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저 사람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진짜로 비교해야 할 대상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더라고요. 어제 내가 화장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럼 오늘 좀 더 잘하면 돼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어제 요리를 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죠. 잘한 사람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요. 아니면 아예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배 아프고 자존감 바닥치고 이런 것은 자기를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요? 어떤 게 멋있게 사는 방법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존감과 열등감은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자존감, 이렇게 보면 열등감. 보세요. 만나러 가기 전에는 자존감이 괜찮았어요. 근데 나오는 순간 열등감 덩어리로 나오죠.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선상에 굳이 누군가를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누구 올려놔야 돼요? 오롯이 나를 올려놓는 게 답이더라고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나만 비교해도 모자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교선상에는 여러분 누굴 두라고요? 오롯이 나. 그 선 위에는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근아였습니다. 잊었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 하셔야 해요. 알았어. 오늘은 하겠죠?